시작합시다. 아, 수다님 되게 서운해요. 아 왜? 뭐였지? 면접 보고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아, 위로받고 싶다고 글 남겼는데 수다님 글이 없어서 되게 서운했어요. 사실 내가 파랑이 면접 보는 줄 몰랐어. 약간 그래서 좀 그때 좀 면접 봤네? 언제 준비하고 있었나?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 좀 얼떨떨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파랑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약간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왕따 된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그걸 받았을 때 그러니까 파랑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다는 나한테는 말을 안 해서 약간 서운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아, 제가 대학원 준비한다고 같아.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좀 더 세게 말씀하시면 역전이 될 텐데 상황이. 뭐지? 그래서 좀 약간 사실은 좀 그때 좀 서운함이 사실 좀 더 컸던 것 같아. 파랑의 마음을 못 읽어준 아,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있으셔갖고 그렇지. 제가 글로 노골적으로 위로받고 싶다고 했는데도 글을 안 남겨주시던 거예요. 복수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내 서운한 마음이 더 큰 거지, 내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 댓글 달아주시죠.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해서 망친 거야. 저 그냥 다음부터 미리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이상하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답변을 들어서 좀 약간 좀 어떤 당황스러운 답변을 좀 나올까 생각했었어요? 미안하다,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다님이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수다님은 그래도 위로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를 안 해주셔서 되게 서운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반응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적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글도 좀 약간 그렇게 느꼈으면 모든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약간 난 오히려 그래서 하기 싫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 그렇게 하면 그냥 그때도 서운하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단지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수다님한테 그랬고 서운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수사님한테? 이번에는 수다님한테 난 그거는 되게 기뻐. 서운해.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 나한테. 왜 그걸 안 남겼어요?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기분은 좋아. 한마디 해줘요.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 복수한 거다. 아니 그때 뭐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시험 본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몰랐었어요?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아 그래?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딱 수다님만 모르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후에 커피 마실 때 거의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밥만 먹고 바로 가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때 있었던 얘기하면은 사실 조금 하지 말라고.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 베네트를 맨날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러면 좀 재수 없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기도 하거든. 이렇게 떠버렸죠. 그런 얘기 막 그런 거 하면 쓰면은 근데 이제 수다님이 그래서- 껴서 놀면 되잖아요. 내가 약속이 있어. 본인이 항상 빼시면서 그래도 서운할 수는 있지. 서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들은 자기 시간을 다른 거를 포기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있기 위해서 다른 거 포기하고 여기 와서 같이 있는 건데 뭘 포기해?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아니 거야. 사람이 뭘 포기하고 여기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주말이. 누가 같이 있는데 주말에? 아니 여기 집단 사람들하고. 아 그러니까 파라님이 뭘 포기하고 있는 거냐고 오후에 다른 친구들 만날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만나준대? 저 만날 사람 많아요. 그래? 만나는 사람 많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인지가 안 좋은가? 만날 사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었어? 몇 명은 있어요.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도 일하는 친구들이라서 주말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 그날이니까 제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 좀 해요. 누구한테 제가 위로받고 싶다는 말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런 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사님한테 일단 되게 서운하고 또 서운한 사람 2명 더 있어요. 요즘 안 나오는 2명. 도담이랑 열매 있는데 일단 그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집단에서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갖고 그걸 이제 글이 그래도 조금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댓글 달았죠? 저기 뭐지? 스플님이 제일 먼저 달았고 그다음 봄이랑 오늘님, 보미님, 민트님 네 분. 이제 그렇게 달고 나서 되게 서운한 거야. 원래는 글을 또 남기려고 했어요. 수다님도 비롯해서 3인방 오래된 인간, 오래된 인간들이 네. 아무 그런 것도 없고 남기려고 하다가 뭔가 느낌이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수다님 볼 것 같은데 열매도 최근에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 나온다고 이제 글을 남겼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글도 없었고, 도담도 이제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태여서 약간 좀 애매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남기는 것보다. 근데 차마 그래갖고 열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근데 표현을 해도 여전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도담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도담이 저랑 제일 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이 막 운동도 그랬었잖아요. 파랑이랑. 그러니까. 나도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오히려 더 서운한 마음이 크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하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연락을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오긴 왔더라고요. 근데 카톡으로 왔었어요. 카톡 그 무료 전화라고 그러나요?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힘든다는 건 내비쳤는데 이 정도밖에 나한테 이 정도 마음밖에 없는 건가라는 제가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막 좀 분하더라고요. 연락하기가 싫어져갖고 그런 것도 있고 서운하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말못 들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도담한테? 예. 어쨌든 그래서 되게 서운한 마음에 이별락이 아무튼 제일 크게 되는 거는 도담이긴 하거든요. 도담이랑 열매, 그다음 수다님, 그다음 또 답변 잘해준 분들은 되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근데 오늘 다 안 계시네. 고맙다고 또 얘기하려고 했어요. 햇살님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 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열매님한테요? 같아요. 네. 아 열매님한테? 네, 직접적으로 했어요. 직접적으로 서운하다. 아 근데 통화는 안 했어요. 통화는 못 하고 아, 카톡으로. 카톡으로 나중에 연락이 왔거든요. 네. 자기 바빠갖고 나중에 확인했다고. 아 이제 연락 왔는데 서운하다고 했더니 뭐 일이 있었대요 막. 그래도 서운하다 나는. 그랬더니 아니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 받았으면 됐지. 너무 또 거기서 내가 또 약간 좀 화가 나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나는 또 개인적으로 그게 왜 궁금했어요? 그냥 위로를 안 받았다는 게 서운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표현이 네, 적절하지 상대방이 느껴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랑님 그 서운한 리스트에도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길래 상대방이 모르고서 뭐 알면은 위로를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접근하셨길래 뭐 상대방이 표현 안 해서 그럼 그렇지? 서운함을 어떻게 제대로 느끼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아, 네. 뭐 일부러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저는 엄청 하죠. 저는 일부러 막 하는데. 아 표현을요? 예, 이게 문자로 했으니까. 아 저는 상대방이 일부러 서운하다는 걸 그냥 위로받고 싶다는 거를 느끼면은 위로를 해줄 텐데 위로받고 싶다는 표현을 상대방이 안 느끼게끔 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했을 텐데. 했을 것 같은데 하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열매님이 느끼기에는 네. 그렇게 와닿지 않게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하시죠.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제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반응,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난 서운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 되게 차갑다고 느껴졌거든요. 뭔가 딱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서 그게 나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기쁘지 않아? 그 정도면 됐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해갖고 뭔가 되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화가 났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친구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위로 많이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약간 제가 그렇게 위로받고 싶다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게 뭔가 구걸하는 느낌도 약간 들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표현하기 마치 노인네처럼 혼자만을 계속. 잘라지네. 다행이다. 아니 저는 근데 무슨 생각해? 저는 물어봤고 대답했으면 얘기를 좀 네. 해야지. 얘기를 안 하니까 계속 혼자 얘기하시잖아.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친하면은 저도 위로할 때 그렇지만 뭐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니까 오히려 약간 좀 한 발자국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 그러니까 열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 거라는 거죠? 부담스러워서. 네, 약간 그렇게 하는 것도 위로 아닐까. 다른 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길래 위로해달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상대방이? 아니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네,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햇살님이 했어? 네, 제가 네. 왜 부담스럽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해주면 본인한테 부담스럽다고?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받을 때 약간 너무 많으면 부담. 많으면 관리가 부담스러운 거라고? 네, 내가 부담스러울 거라고요? 네. 제가 말을 잘못 이해했네. 이거 너 힘들지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까지 그러면 더 부담스러울까봐 네. 오히려 배려차. 야 너 다른 사람한테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다고? 햇살님은 그러세요? 이해했다. 저는 지금 이해했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 경우마다 다르겠죠. 갑자기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와요. 아니 그래서 지금 햇살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열매님도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네네. 어?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을 텐데 있는데 워낙 많이 받았으니까 표현 방식이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를 결과적으로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럼 좀 강하게 얘기해요. 나는 열매님 마음 이해된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열매님. 그러니까 열매님 못 봤잖아요. 네. 그죠? 못 봐도 나도 그럴 수 네, 있을 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그럴 경우가 충분히 생각이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상처가 아니라 너무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저도 주기 싫은데 마음에 남아서 마음에 일부러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좀 확인해보고 싶네요. 연애가 진짜 그런 마음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근데 파랑님은 막 힘들지, 야 진짜 그런 데가 어딨냐 막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위로해달라고 한 적이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적은 있습니다. 집에서 보통 저희 어머니가 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근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이제 힘들지 나 힘들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이제 짜증 나거든요. 안 힘든데 왜 그러냐고. 근데 어쨌든 제가 위로해달라고 표현해 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어쨌든 글이라서 직접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직접 말은 더 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햇살님 같은 경우는 열매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햇살님은 나 위로해줘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그 친구 많이 위로해주면은 나까지 하면 부담스럽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위로해줘 네. 이렇게 했는데 친구 4명이 위로해줬어. 네. 근데 본인이 저기 있어. 네. 그럼 나까지 가면 제가 부담스럽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힘든데 위로해달라는 말도 혼자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내 생각에 힘내 이러면 아니 알았어 이런 상황에서 나까지 가서 위로해주면 부담스럽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결국 본인이 파랑이랑 친했으면 위로해달라고 해서 위로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미 4명이 댓글을 달았어. 저한테 위로해달라고. 아니 뭐 구체적으로 햇살님을 찝진 않지. 저 위로해주세요 그랬을 때 본인이 친한 사람이면 친하면은 할 것 같아요. 댓글 이미 4개 있는데도 네. 본인은 댓글을 단다고 하시면서 열매님은 이해가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햇살님이 아까 얘기했던 경우는 그 친구가 위로해달라는 말을 했을 때 네. 그런 거죠?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지금 헷갈려?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파랑님이 열매님한테 직접적으로 위로해달라고 표현을 하신. 아니 그건 나중에 열매가 댓글을 안 다니까 섭섭했다 뭐 그냥 나 힘들어요 나 짜증나 위로해주세요 그랬을 때 네. 열매님은 뭐 사람들 댓글 달았네 이러고 이제 안 달았다는 건데 본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저는 달았을 것 같아요. 같은 편이네 알고 보니까. 이제님 무슨 생각해요? 오늘 처음 뵀죠? 네. 햇살님은 아, 한번 뵀. 네, 한번 한번 처음 뵀어요. 리트님이랑 같이. 무슨 생각해요? 얘기 들으면서? 그 도담님이라는 분은 아까 카톡 무료 전화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왔었더라고요. 근데 답 전화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그 포인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무료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 후에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뭔가 되게 가볍게 한번 던져보고 안 받아? 그럼 말어. 뭔가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단체 밴드에 남긴 게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해가지고 좀 각별한 사이로 여기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저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오히려 저랑 반대로 별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니까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나랑 완전 다르네 생각했어요. 저는 비교를 하는 거죠. 아니 보이스톡이 온 게 파랑님이 카톡을 보내고 야 섭섭하다 그러고 나서 온 거라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 저는 안 보냈어요. 안 보냈는데 근데 그냥 글 남기고 보이스톡이 나서 왔다고? 보이스톡이 왔다고. 나중에 왔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날. 근데 그게 밴드 올리고 나서? 그쵸. 네. 근데 그걸 못 받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디제인 얘기 생각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줬다라고 하는 게 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저는 계속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만약에 도담이 내 상황이었으면 나는 이랬을 텐데라는 거랑 자꾸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운함을 많이 느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는 뭔가 이런 분화?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약간 저는 이제 지금도 도담하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도 이번 일을 겪고 저도 좀 생각이 좀 조금 가벼워지긴 했는데, 제일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되게 화가 나서 연락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굳이. 저도 제 친구가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도담님이란 입장이었으면은 저도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상대방을, 그러니까 밴드 같은 데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상대방이랑 좀 더 친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야, 이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 통화를 했을 것 같은데, 뭐 통화가 안 됐으면 카톡 한 개 남겼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도 근데- 없어요. 네. 카톡이 하나 만약에 있었으면 좀 그랬으면은 그쵸. 뭔가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구나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계속 제 마음하고 비교를 해서. 좀 되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담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 오히려 각별하게 생각해서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해보셨으니까 괜히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본인이 도담님 입장이라면 카톡을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문자라도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근데 문자도 안 남기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다고. 뭐 남기면 더 좋겠지만은 안 남기면은 그냥 별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별 생각이 안 들 것 같다고요? 네. 그래도 통화해줬으니까 되게 좋은 생각부터 들고 카톡을 왜 안 남겼지 이런 서운한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친한 사람한테 그래요? 친한 사람한테 좀 네. 황당하네. 제일 친한 사람이라고 여기 집단에서 제일 친해요 저는 그 친구가. 되게 오래 만났고 되게 저는 친한 휴대폰 사람한테. 통화가 와 있으면은 얘가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해서 바로 뭐 확인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카톡을 남겨서 뭐 할 말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안 물어보면 오히려 막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직접 통화로 해갖고 좀 글 남기는 것도 되게 고심해서 남겼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야, 나 힘드니까 위로해 줄래?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게 너무 못 하겠더라고요. 전화해서 제가 그거를 표현을 제가 못 하겠어갖고 제가 전화를 하는 게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무슨 얘기 하시고 있어요? 어? 무슨 얘기 하시고 있어요? 나는 도담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는 오히려 덜 친한 친구면 위로를 해주는데 너무 친하면은 오히려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하면. 위로의 말. 네. 그러니까 그 말 그게 뭐라고 할지 저도 약간 그 어떻게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으면은 약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 친구가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하면은 내가 그거를 같이 옆에서 보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그때 도담이 전화를 했어도, 내가 도담이었으면 전화를 했어도 그 얘기나 시험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일상 얘기만 실컷 하다가 끊었을 수도 있거든. 오히려 그 얘기를 오히려 못 하는 거야. 그 얘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 못 하고 다른 얘기 뭐 주말에 뭐 하냐 뭐 그런 엉뚱한 얘기만 실컷 하다가 그냥 끊었을 수도 있을 것 되게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친하면은 오히려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는 수다님 얘기가 되게 좀 어이가 없어요. 회사님 왜 고개 끄덕였어요? 저도 되게 공감이 가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공감이 가세요?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도 없이 어떡하냐 하는 것보다 저도 일상적인 대화 막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얘기가 오히려 그 힘든 얘기는 배제하고 네. 다른 딴 얘기. 얘기를 네. 어머 아빠가 그런 마음인가 보네.
아빠가 딴 얘기 하시잖아. 딴 얘기 하시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힘들어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힘들어질까봐 하지 그런 않는다는 게 것도 되게 짜증나요 나는. 아 뭐야 그 관계가? 아,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 야 그럼 내가 좀 같이 있어줘야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근데 표현을. 표현이요? 그러니까 표현에 민감하시네. 그러니까 평소에 힘들다고 한 거랑 좀 비슷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로 진지하게 나 정말 힘들다고 위로를 누구한테? 그 도담님이나 열매님한테. 밴드에 남긴 게 다예요. 저. 아 밴드에 남긴 게 다. 네. 밴드 어떻게? 그럼 할 말 있죠. 근데 그거 남겨가지고 무슨 위로를 뭐 해주려고 나 치료도 못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표현을 좀 더 밴드에 남긴 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한 건 없어. 지금 봐봐요. 아폰을 껐는데. 아니 됐어요. 그럼 저기 아, 그 어떤 게 불러줘? 되게 주저리 많이 썼어. 아, 이거요? 집단 빠지고 면접 봤는데 똥망에서 네, 짜는 그거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나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밴드에 글을 못 남기거든. 나는 오히려 친한 친구한테 차라리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거나 친한 뭐라고 보내세요? 그럼? 근데 이제 뭐 나 너 보답을 오늘 해야 진짜 힘들고 아. 어땠다 보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친한 사람한테 오히려 하는데 이런 밴드라든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는 오히려 나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하여간 나는 좀 그래. 좀 그런 거. 전 처음에 이런 표현을 한 게. 자 보고 본인 친구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러니까-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지. 아 위로받고 싶은지. 위로해달라고 적었는데 내가 딱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댓글 남긴 걸로 위로가 될지 좀 의문이라서 그래서 안 남기고 안 남기고 저는 따로 뭐 이렇게 하거나. 문자나. 네 문자 하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햇살님이 저글을 남겼다면 네. 저런 댓글 그리고 밑에 만약에 달려있는 파란님한테 댓글로는- 위로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저도 면접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교수님이 시큰둥하네요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파랑님 어떻게 해봤어요? 뭐 이렇게 일상 얘기하면서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런 댓글로는 위로가 안 될 것 같다 네. 생각이 진짜 했어요. 네. 저는 위로가 되는데 저걸.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로 위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해봐서 저걸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구나. 저도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글 남겨요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진짜 위로받고 싶은 그 대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담이 뭐 썸머고 열매라면 그 사람 이름을 좀 언급했더라면 그리고 또 나는 위로받고 싶다는 말 자체를 꺼내기 힘든데 이렇게 꺼내는데 진짜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드러냈으면 아마 지금 더 낫지 않았을까. 얘기하잖아요. 이 밴드 네. 그래서. 네. 밴드 그래서 네, 미리 네. 그러면 이제 도담이나 열매가 네. 달았을 거나 네. 이름도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근데 이제 파라님도 그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심하게 한 거잖아. 되게 소심하게, 저 되게 대담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되게 본인 노골적으로. 입장에서는 처음이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봤을 때도 나는 똥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난 좀 웃겼어. 그래서 되게 본인이 되게 힘들다기보다는 되게 황당했겠다. 나도. 그래서 그래 좀 기분 나쁘고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래서 파랑이 괜찮아? 사실 이런 마음보다 그래 뭐 그런 거지. 그냥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저 똥망. 그냥 차라리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이 말만 써도 되게 울 것 같은데 좀 똥망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열매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썸머 오면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되게 섭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섭섭할 수는 있는데 그거가 너무 니네들이 날 무시했다로 결론은 안 났으면 좋겠어. 아니, 무시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어떻게 네가 이런. 저랑 마음이 다른 거죠. 그렇지, 도대체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도담이랑 열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은 그렇지. 이게 다르지. 좀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크기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으니까 그래. 비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니네들한테 막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되게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기본적으로 서머님은 많이 달라. 파랑님이랑 많이 달라. 파랑님은 화끈하고 정확하면서 그런데 서머님은 잘 안 그러죠. 그리고 열매도 지금까지 이렇게 좀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되게 속상할 것 같긴 해요. 되게 좀 약간 후회는 안 들 때가 없긴 하지만 똥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되게 저 남긴 글이 그때 제 감정이 되게 좀 약간 회화된 것 같아갖고 좀 되게 속상하네. 저 그때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난 스플린 처음에 그 글을 파랑님의 글에서는 어떤 감정인지 확실히 안 느꼈는데 스플님이 그 댓글에서 같이 욕을 해줄 때나 그때 좀 상태가, 왜냐면 스플님은 그 잘 아는 상황에서 그 댓글을 보고 조금 심각한가 보다, 이거 파랑이 이게 장난으로 본 게 아닌가 보다, 뭔가 진지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아. 저도 뭐 똥맘이란 표현 때문에 그 진지함이 안 느껴지거나 저도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되게 진지하게 글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댓글을 달기가 좀 별로 안 친하고 해서 쭈뼛쭈뼛 못한 건데 저는 좀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저 어떤 마음이에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네. 파랑님 아까도 막 우리 복장 얘기하면서 본인만 이렇게 입고 왔다가 좀 무섭잖아요. 아까 분위기가. 근데 사실은 그때도 그 당시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되게 긴장하고 그랬어요. 복장 가고 다르고. 면접당에서요?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 그거는 그냥 뭐 옷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그건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뭔가 속상한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힘들었는데 뭔가 근데 저런 뭐 단어나 이런 표현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좀 난 약간 되게 화나는데 솔직히 썸머한테 되게 화나요. 왜냐면 그러니까 썸머는 파랑님이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하고 표현해도 좀 서툴고 좀 서툰 것들을 썸머도 알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데도 이렇게 밴드라고 보냈을 때 그래도 좀 더 마음을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썸머가 파랑님을 그렇게 아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별로 아낀다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근데도 계속 파랑님이랑 있을 때 직장에서 난 파랑님 되게 좋다,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난 그래서 모르겠어. 파랑님하고 썸머하고 열매님 셋이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가짜 같아 관계. 이게 뭐야? 그런 말을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랑 더 친해지잖아. 네? 아니 그거보다는 썸만 버리고 나랑 친해지잖아. 썸 어떤 마음으로? 파랑님이 썸머하고 열매한테 그렇게 관계 있잖아. 관계 맺을 때 크게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라고. 아니? 그거를 파랑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그냥 힘드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왜? 왜? 파랑님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썸머하고 열매는 채워주지 못하는데 그걸 보는 게 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좋아해서? 파랑님한테 마음이 계속 가요. 그럼 나랑 친해지자 그래. 어? 썸만 버리고 나랑 친해지자. 나랑 단짝되자고. 차라리 썸머를 버려요. 차라리 썸머하고 열매를 버리고 진짜 이렇게 마음 써주는 다른 집단들이나 나나 다시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댓글 달아줬던 사람이 그럼 어둠님은 민트.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줄 사람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받아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 성격상 그렇게 좀 저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진 않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볼게요. 사람이니까 그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해? 지금 수다님 말해? 난 할 수 있다. 난 위로해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야. 말하는 게 계속 관심을 주라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파랑님한테 계속 관심을 주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넌 다를 거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수다님. 썸머랑이가 다르게 할 수 있니? 만약에 어둠님은 그렇게 다르죠, 행동할 것 다른 같아요. 다르긴 한데 그 다른 게 어둠님도 난-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집단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친구들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되게 관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집단에서는 좀 그런 게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다님은 어두님 얘기가 별로 잘. 응, 별로 어둠님이 많이 더 썸머랑 다르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어. 아니, 어둠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신빙성이 그 마음이 안 느껴 진짜 진심인지 안 느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열매랑 도단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연매랑 도상편을 들어주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어둠님이 그거랑 다르게 행동할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제가 파랑님하고 가까워진다기보다는 그냥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너무 근데 내가 그 말이 되게 나는 빼고 나는 빼고 왜 나는 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뺀단 말 아니야. 거기 본인 야 그랬으면 내가 왜 아니 제가 힘들겠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이번에도 조금 표현해주지. 아니 그러니까 나랑 친해지자 그래 차라리. 나랑 친해지자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야 너 배고프지? 어디 가서 야 밥 좀 얻어먹어 이러지 말고 내가 밥 줄게 이러면 되잖아. 왜 본인이 줄 수 있는 밥을 안 주고 딴 데 가서 얻어먹으래. 쟤한테 얻어먹지 말고. 그 말 이상해요. 그런가? 그럼 아니 수다님이 한마디에 갑자기 위축이 됐어. 자신이 없나 보지? 아니 나는 응. 그러니까 낱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면은 그래. 그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그래 썸머랑 헤어지고 다 좋은 남자 잡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 알면은 나도 좋은 사람 만나지. 내 맘에 나의 마음 다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두님이 이 집단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서 파랑님이랑 친구라면 야 그 집단이 걔네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야 걔네랑 좀 멀어지고 다른 사람이 사귀어 이러면은 될 텐데 본인이 이 집단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랑 하고 집단에 누구
뭐 DJ님, 햇살님 한 번 본, 두 번 본. 아니,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파랑님 나랑 단짝되자. 그런 마음은 또 아니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 내가 그런 마음도 아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지금. 아니 뭐 아니 왜 그 마음이 아니야? 왜 그런 파랑님 마음이 안 드니까. 아까는 파랑님한테 마음이 좀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는 마음이 가요. 공감도 가고. 근데 난 집단 밖에서는 집단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리고 근데 집단에서 연락 오면 그냥 귀찮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랑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는 파랑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파랑님의 그런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열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이어도 어. 파랑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첫 되게 번째인 것 열받았던 같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파랑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파랑님하고 사귀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그게 친하고 아니라니까. 싶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이 남한테 무시당하고 내 친한 친구가 내 마음 몰라줘서 속상한 적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씁쓸하네. 만약에 어떤 님이 파랑이 열매 도담만은 친해지지 말고 나랑 친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 것 같아? 마음이? 마음이요? 좋으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셋이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어요? 솔직히 셋이 뭐 근데 셋이 다녀? 내 말이 표현이 맞아? 그렇게 몰라.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셋이 작년에 그러니까 셋이 친한 게 꼴 보기 싫어? 아직 오래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싫은 것 같아요. 그래, 그건 가짜 같아. 가짜 같아. 그래. 관계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더 좀 와닿아요. 아니,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셋이 몰려다니는 거를 좀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또 아니야 또 가짜 같다며. 근데 그게 관여하기 싫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열매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다음에 얘기하죠. 없는 사람 얘기. 네. 없는 사람 무슨 얘기. 얘기? 짜증난다. 내가 여기 나한테 별로 마음도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없는데 영상도 안 보고 내 나랑 좀 같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그래서 나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 디제이님 무슨 생각해요? 친하다.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친하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좀 제가 안 와닿았던 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좀 표현 괜히 힘든 얘기 꺼내기 좀 주저한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조금 친하면은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진짜로 많이 친하다면은 네. 진짜 뭐 야 떨어졌지 힘내라면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고 집단에서 만났을 뿐인데 그 유대가 얼마나 깊을까 이런 좀 의심도 들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좀 되게 유대는 많이 깊어. 아 그래요? 저 모르는 사람이라서 되게 집단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깊어. 그러면 저도 아니 전화를 해줬다는 거는 저는 진짜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액션이 없었다는 게 저도 좀 서운했을 것 같은 게 진짜 원래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인데 표현을 용기 내서 했다면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썸머님이 파랑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투 표현 못하는 사람이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파랑님은 옛날부터 본인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파랑님이 뭐 그런 표현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싶지만 진짜 표현 안 하던 사람이 표현했대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못했을지 뭐 화도 많이 내고 웃기도 많이 웃고 감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제 썸머 글 올려서 저 너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면은 20주 집단에서 말도 안 하던 놈이 힘들다고 하니까 확 와닿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표현한 그거랑 상대방들이 받으려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 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진짜 너무 노골적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하고 아니 다른 것도 다 노골적으로 잘하잖아. 소리 지르고 눈 부릅뜨고 그리고 막 웃고 좋아한다 표현하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위로라는 표현은 사람님한테는 어려운 표현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오면 한번 또 확인해보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누구? 도담이 연락 왔어 나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 주에. 근데 아 나중인데? 1월 1월달에 왔대. 사람은 못 구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오겠대.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거. 아유. 이 새끼는 혼나야 되겠네. 뭐 파란 얘기 더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DJ님은 어땠어요? 지난주 끝나고?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상대방 이해 잘해주고 되게 수용적인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가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사고 패러다임에 좀 큰 변화가 왔어요, 실제로. 쇼크 먹었어요? 네, 좀 많이 먹었어요. 멘붕? 네. 저는 영상 보고 되게 잘생겨서 그렇다고. 아, 저 그런 거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다. 저는 딱 보고 누가 생각나냐면 도담이 생각났어요. 도담이. 되게 이미지가 비슷했어요. 영상 속에. 진짜 왜? 어디가? 아니 좀 나이스해 보이더라고요. 나이스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웃고 뭐라고 해도 웃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정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샘 같은 거 부럽다. 아 진짜.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럽지. 아버님은 왜? 잘생겼어요. 왜 이래? 내 마음 몰라요? 거짓말. 역시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댓글 그 봤어요 글? 여기 파란이 네. 올린 글 어땠어요? 저렇게 집단에서 저렇게 솔직하게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았는데 또 되게 무서워요. 댓글을 정작 그렇게 달리니까 여기 되게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싶어서 집단에 나오기가 조금씩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오늘 오기 좀 힘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근데 저 각오하고 온 거라 가지고 가오까지. 그 이전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안 보고 참여를 했었다가 저번 주에는 좀 봤어요. 이번 주에 몇 개 보니까 왜 보셨어요 영상을 갑자기 뒤늦게? 밴드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다 업로드 돼 있어서 봤는데 또 나훈이는 뭐 보라고 했어. 58주 차인가 봐. 아 38주 차. 34. 34요? 34. 34주 차야 38주 차예요? 제대로 해줘야 될 것 같아. 34. 34? 또 그걸 정확히 하는 탁자키. 탁자킥 34주차 그리고 수풀이 열매한테 소리 지르고 했던 58주차. 아 근데 무서웠다고요? 누가 무서웠어요 좀? 일단 집단 전체가 다 무서웠고 그리고 파랑님이 또 특히 좀 무서웠어요. 그래요? 네. 소리 지를 때. 근데 그 영상은 안 봤어요. 제가 말로만 듣고 소리도 안 지르는데 무섭다고. 제가 조심해야겠죠. 저는 그 수풀님이랑 열매님이랑 하는 그 영상을 봤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직설적이고 여긴 좀 되게 마음의 상처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맞지. 의심도 좀 많이 들었어요. 되게 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과연 여기서 내 마음을 털어놨다 괜히 상처만 얻어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상처도 받죠. 근데 상처만 받는 건 아니지. 근데 DJ님한테 상처가 뭐예요? 어떤 걸 상처라고 얘기해요? 저는 저번 주에 제가 참가하고 나서 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사람을 진짜 못 믿더라고요. 완전 저 불신이 완전 뿌리 있게 박혀있던 게 아니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본인에게 있어서 상처란 뭐예요? 상대방이 저를 싫어할 것 같은 본인을 싫어하면 상처가 돼요? 거. 네. 아니 이게 확 긁히면 상처가 나잖아. 이거는 안 긁히 이게 정상이고 이 긁히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하는 게 상처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본인을 다 좋아한다거나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근데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 누군가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건 상처가 아니야.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게 상처가 아니지.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안 싫어해요. 제가 본인이 관계를 잘 안 맺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사람들이 DJ님을 싫어하지 않을 만큼만 관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맞아요. 네. 그건 상처가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야. 아, 집단에 오면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구나. 그거지. 상처라고 딱 프레임을 잡아버리면 상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옛날의 상처가 건드려질 수는 있지만 개뿔 여기서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막말로 안 나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 여기는 이거는 상처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기분은 엄청 나쁠 수는 있지. 근데 또 그때 저 영상을 저번에 봤는데 DJ님이 다른 집단인데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별로 그렇게 화가 안 나고 뭐 상처도 안 받을 것처럼 좀 들렸는데 지금 또 상처 받을까 봐 두렵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머리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까지는 상대방이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 좋은 뜻이겠다 다 이해를 해주려 했는데 그게 되게 무관심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거를 벗고 나서 관계를 진짜로 진심으로 맺으면은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무섭고. 아니 그러면 이제 대학원 준비를 좀 접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겠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던 걸 알았으니까. 그래도 갈 생각이. 그래도 갈 생각이. 그러니까 왜? 진짜 왜? 명대사 이게 좀 안 맞는 나무니 극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극복을 하고 가. 네. 왜냐면 직업으로 들어가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야.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 치료자들 중에 내 남자한테 관심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담들을 선생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안 친해지잖아. 저 사람은 가리키는 역할이고 나는 배우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가 또 돼요. 진짜로. 선생님이 나를 거부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안 맺고 계속 선생님 가르치려고만 그렇지. 생각을 한다는 그렇지. 딱 한계를 거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 치료가. 그 옆에 어두님도 원래 이거 하려고 했다가 접었어. 일단은 접고 따라가다 나중에 해도 되지. 나중에. 아 젊은데. 아니 그래서 좀 안 맞아서 본인이 진짜 내가 사람한테 관심이 없구나 싶으면 내가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싶으면 대학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공부를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데도 그래 이 여자랑 살면 편하게 싶어서 결혼하는 남자들이나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싶은데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나한테 얻어줄 게 있구나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충격받았다면서 하려고 한다니까 나는 이상해서 그런 거야. 아직 대안을 못 찾아가지고요. 저번 주에 막 알아보니까. 그래 맞아. 일단은 대안을 그럼 찾을 때까지 일단 접는 거야. 일단 대안을 찾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그거를 접어야 대안을 찾아보지. 이거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 너무 막막하고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본인 삶에 무책임하게 싫어서 타인 삶에 무책임하겠다게 개입할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들어가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실 DJ님이 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런 인식도 못하고 그냥 스스로 최면 걸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안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햇살님은 어때요? 이번에 시험 봤죠? 네 이번에 시험 봤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있어서 지원을. 어떻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다. 그쵸. 관심을. DJ님은 사람들이랑 있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좋아해요, 저도. 예. 그럼 또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서운하다, 뭐 이렇게 말도 잘하고 화도 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내가 정말 좋아해요. 아 평가받는 거 같아서 기분 너무 안 좋은데. 네, 지금 내가 네. 내가 뭐 어떻게 지금 되는데? 어쨌든 평가받는 것 같아요. 본인은 평가받는 입장에 가겠다고 지금 대학원에 시험을 본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요즘 계속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안 좋다고. 좋은 평가인데도. 평가 자체가 되게. 또 어떻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렇지. 헬스님이 좀 약간 집단에서 이렇게 좀 약간 뭐 얼마 참여한 지 이제 2번 했지 않아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서 어때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다기보다 아직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뭐를 적응을 적응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직 편하지 않으신 거죠? 네. 표현할까? 아니다. 좀 기다려보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직까지. 왜 그렇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직은? 흐름을 봐서 내가 끊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왜?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마음속에 그러니까 왜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제가 개입을 하면은 약간 오해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오해? 좀 더 제 마음을 정리하다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툭툭 왜 그러냐고요? 되면 왜 정리해서 말을 해야 상대방한테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제 마음. 왜요? 제 마음이니까요. 정확하게 전달하고 네. 싶은 거예요? 오해받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아직 오해받으면 오해 풀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실타래처럼 나중에 꼬일까봐 안 풀리고 네. 아. 뱉었다가 그게 오해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취소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뭐 이럴까봐. 그러면은 네. 그럼 되지. 나 방금 그랬잖아 아까. 그럼 안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받아서 힘든 게 싫어요? 그쵸. 그 사람의 관계보다는 본인 힘든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잖아.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일단 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요? 사람 개개인 다. 나 나무님 알니까. 나 나무님이 그냥 어쩌다 어른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 제가 좀 이따 거기 가요. 어떻게 그래? 무료 방청모집에 당첨이 됐어. 누군데? 강신주 철학자. 아이고. 나는 그거 딱 들으면서 진짜 나무님이 가셔서 강연 제목으로 상담사 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때려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진짜 계속 상담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해요 얘기. 그래 얄밉네. 아니요.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무님이 이제 또 상담사시고 이러니까 또 이름도 있고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상담사 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게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그게 다가오니까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 되게 그 평가에 되게 짓눌리는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하고. 근데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은 거 아니야? 못 찾았어요. 요리 좀 해.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데 요리는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그 수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정 안 되면 요리로 가야겠다. 아직 미련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요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힘들기도 하고 힘들지요. 그 다음에 내 삶 자체가 없고 내 삶 자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일 끝나고 요리 갔다가 뭐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책 읽고 음악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아니 근데 그 시간에 막 되게 저는 늘리게 한 1시간, 2시간 잤거든요. 근데 그게 막 30분, 10분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네. 수다님한테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을 저는 그 어른이라고 했구나 가족이라는 게 나한테는 진짜 어려워.
결혼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아. 애 낳고 이러면. 맞아요. 없어. 난 나무님하고 스프님이 막 계속 애 낳지 뭐 가족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난 진짜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야. 현실이 현실은 우중충해. 장밋빛 인생을 생각하지 마요. 직업도 마찬가지야. 내 이름만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대학원만 들어오면 될 거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엔 더 진짜. 내 후배 전문가 따는데 고민하더라니까. 임상정리 전문가 따는데 선배 나뭐 해야 돼요? 뭔 소리야 너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고민하라고. 근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대. 자기 전문가 딴데 자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전문가 맨 위에 응. 자격증 응. 땄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자격증을 따면 일할 수 있는 세팅이 되게 많아요. 나한테 주는 보수를 자기가 따져서 어디를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는 거지. 근데 본인들이 자격증을 따도 본인들에게 월급 250, 300점에서 써줄 데가 없다니까. 그래서 난 평가를 나는 호감의 표시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먹고 사는 것보다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걸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그래 같이 배고프자. 배고프면 되지 뭐. 좀 적게 먹고 좀 진짜 막말로 없으면 전단지 들고 나가서 우리 같이 상담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쪽 분야는 다 안 그렇거든. 다 고상하게 앉아 있어서 어디서 누가 오기를 바라지. 사실은 햇살님이랑 디자인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고. 근데 디자인님이 되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되게 충격을 느꼈다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대학원 준비를 하겠다니까 좀 약간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던 거예요. 집단에서 하면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처받는 게 기분 나쁜 게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게 좀 약간 두렵다고 하시잖아요.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고 비난받고 싫은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마음으로 좀 견뎌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픈 거를 같이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댓글 다신 거 보고 되게 무섭기도 무서우면서 한편으로 되게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싫은 말 못하는 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싫은 말 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남들이 싫어할 말을 남들한테 못하. 네, 그러니까 남한테 안 좋은 말을 제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제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무서우면서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진짜 들어요. 영상 처음부터 안 보셨죠? 어떤 영상? 1회 2회. 아, 네네네. 저도 처음에는 글쎄 이게 또 비교하는 마음이긴 한데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상대방한테 미움받기 싫은 마음이 있고 괜히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고 괜히 오해 사기 싫고 오해 샀다가 말로 잘 안 풀리면 원래 좀 말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글로 전달하는 편이어서 오히려 이제 말하는데 더 조심스럽고 이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상처받을까봐 안 하고 그랬는데 저 여기서 이렇게 좀 해보자는 대로 해보면서 좀 지금 조금씩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힘든데 견뎌보자. 저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단이 진짜 어려워요. 난 보통 집단에서 느끼고 밖에 나가서 뭔가 관계를 더 잘 맺고 이거잖아요. 난 그게 아니고 반대인 것 같아. 여기서 뭔가 느껴서 집단 밖에서 싸우고 이게 아니라 집단 밖에서 뭔가 얻는 그런 거를 집단 안에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 난 그 정도로 집단 안이 너무
여기가 전쟁인 것 같아. 나한테는 좀 막 화내고 나 다 드러내고. 근데 밖에서는 그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 잘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 안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니까 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만났었고 집단 이제 10명을 만났었고 그러니까 난 사실 집단 상담하면서 되게 힘들었어. 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고 너무 버티기 힘든 곳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또 집단이 저 올 때 항상 각오를 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디자인님 이만큼 힘드실 거예요. 진짜. 네. 저도 처음에 집단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집단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니면 제가 가깝다고 느끼는 저희 어머니나 친구들한테 여전히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씩 표현하거든요. 지옥이에요. 계속 맨날 싸우고. 이번에 대학원 시험도 망쳐갖고 어제도 어머니하고 엄청 싸웠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집단에서 힘들었는데 집단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게 익숙해지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좀 더 좀 진짜 뭐 속된 말 그러니까 좀 뭔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좀 친해진다는 예전하고 다르게. 하고 어머니하고도 제가 제일 친해지고 싶고 하고 어머니하고 표현할 때마다 저는 집단 초기처럼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단에서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으니까. 근데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서로 표현하지 않았던 마음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저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오늘도 제 어머니 어제 엄청 싸우고 어제 서로도 엄청 울고 오늘 아침에 또 어머니가 또 일어나셔서 가기 전에 안아주시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뭔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친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면서 관계가 저는 깊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도 저만의 생각일 뿐인데 그렇고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겁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힘드시겠지만 견뎌봤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얘기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모인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네. 혜선이는 무슨 생각해요? 지금 파랑님 얘기 들으면 되게 굉장히 동영상이나 글 남긴 거 보고는 뭔가 무서웠는데 무서웠다기보다는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 파랑님. 다른 삶을? 예를 들어서 진짜 어떤 삶? 근데 약간 그 뭐지? 솔직하게 굴곡이 있는 삶. 굴곡이 있는 삶. 네. 아니 그럼 좋은데요? 어떻게 느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뭐 굴곡이 있다고 느꼈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용을 봤어요? 아마 내용도 보고 아니 무슨 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봤냐고. 그동안 삶의 궤적들을 그래서 봤어요? 아니면 그냥 상담할 때 언뜻 얘기 들리는 어머님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전에 좀 힘들으셨구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약간 그거를 듣고 굴곡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본인은 그냥 엄마 아빠랑 그냥 다 잘 지내고 좀 그래요? 네. 그거는 그런 건 굴곡이 아닌데 그 부분은 그거는 굴곡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그래. 그럼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굴곡이 많은데. 아니 나는 굴곡하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장난 아닌데.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집단 처음 이제 말씀하시면서 처음 이제 회기 때 다 같은 마음 그 처음에 말하기도 좀 힘들고 눈치 보고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 네. 이 얘기 듣고 그런 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갑자기 삶의 굴곡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되게 표현 잘하시게 좀 무섭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집단 초반에 그렇게 위축되자 무섭게 하니까 좀 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하는 제가 게 삶의 굴곡 얘기한 거는 단어 선택이 좀 미스였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의 관계 이런 게 네, 되게 힘들었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좀 나랑 다르고 되게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네. 아니 아니
근데 나 햇선이 아버지랑 사이가 좋으세요? 나쁘지는 네. 나쁘지 않다고요? 네. 저는 되게 좀 소름 돋는데 저는 솔직히 햇살님이 제 얘기를 듣고 굴곡이 있었다고 느끼면서 네. 좀 저는 제가 스스로도 네. 되게 곱게 자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니까 되게 좀 소름 돋았어요. 관계가 얼마나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전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 힘들지만 행복하거든. 근데 이게 굴곡이 있다 그러니까 네. 부모님과 관계가 어떤지 되게 궁금해졌어. 디제이님은 무슨 생각해요? 얘기 들으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부모가 관계가 좋으면 어떤 느낌, 사랑받고 자라면 어떨까 좀 궁금해요. 기분이 어때요? 얼떨떨한데요. 기분 좋네요. 그게 기분 좋아? 왜? 네. 평탄한 것보다 굴곡 있는 게 좋죠. 햇선님은 그때는- 굴곡이 있는 삶을 좋아해요? 아니면 지금처럼 굴곡 없고 편안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해요? 그거 없는 게 좋죠. 그럼 왜 치료제를 달라 그래요? 상담사는 굴곡 굴곡 없는 삶 있는 걸 없는 걸로 이렇게 있는 걸 없는 거. 아, 불가능해.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고통을 어떻게 해. 본인이 그 고통으로 본인이 다 온팡 뒤집어 써야 그 사람이 조금 가벼워져요. 네, 그냥 엊그제 내 내담자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내가 보는 걸 알고 쓴 거거든요. 옛날에 한참 힘들 때 우리 집을 배회했대. 우리 집 근처를.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 집을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져 죽으면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 봤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 왜 그러냐고요? 네. 분노에 가득 찼으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마치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의 첫 모습을 그 사람이 보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가 옆에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그냥 결과는 안 느껴지겠지만 분노 장난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내고 자기 부모한테 받았던 거를 온팡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고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난 못하겠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게라고 리프로하고. 굴곡 있는 걸 없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 굴곡을 같이 타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버텨내거든. 그걸 변화할 수 있는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지난 삶은 어쩔 수 없는데 함께 하는 거는 변화할 수 있지.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지.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어떻게 없어요? 어렸을 때 학대받고 자랐는데 그 기억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본인이 누군가를 그런 면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 개뿔 아무 도움도 안 돼. 일주일에 꼴랑 1시간씩 만나서 돈 받고 만나는데 그게 참 도움되겠다. 같이 있어주는 게 도움 주는 같이 고통당해 주는 같이 고통당해 주는 게 그래서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은 금방 나가. 어때요? 한번 고통을 같이 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해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감내할 수 없으면 다른 길 찾아야죠. 근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느끼는 게 있는데 어머니랑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힘들면 항상 대화를 끊으시거든요. 힘들다고. 네. 전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상처가 돼요. 저는 약간 햇살님 얘기하시는 거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힘든 내담자를 만났을 때 네.
정말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라는 좀 아, 걱정이 됐어요. 예. 햇살님이 되게 좀 굴곡이 없는 네. 평탄하게 네. 있으셨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아. 저는 좀 걱정이 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번. 네. 그 집단에서 좀 근데 약간 아쉬운 마음은 뭐냐면은 햇살님이 그러면 정말 진짜 좋을 때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뭔가 상대방이 뭐 제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햇살님도 뭔가 굴곡진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좀 먼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약간 먼저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음이 약간 들어서 약간 좀 표현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 아, 햇살님이 먼저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햇살님이 지금 되게 곱게 자란 도련님처럼 불편한데 네. 햇살님도 햇살님 나름대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네. 굴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네. 굴곡의 정도는 다르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조금씩 드러내서 같이 아니, 했으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도련님으로 볼게요. 말 잘하는데? 집단에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파랑님이 솔직하셨던 거지 굴곡 있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솔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감정이? 좀 약간 복잡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집단을 참여를 잘 좋은 그 구성원으로 좀 남으려고 했나 약간 그런 감정이 어떠냐요? 감정이요. 복잡합니다. 복잡한 감정들을 얘기해 주세요. 뭐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감정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집단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뭔가 주제를 갖고 얘기했는데도 뭐 관심을 가져주는 거가 처음 느껴져서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들을 가져주니까 되게 좋고 일단 그리고 약간 집에 그러니까 가정을 나한테도 문제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거를 생각 안 한 건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거를 좀 솔직하게 집단에서 말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좀 더 도전해보자 약간 그런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정인가. 저 아까 나갈 때 못 들었는데 네. 제 무슨 얘기 했었어요? 뭐 솔직하다. 솔직하다. 아, 굴곡이 솔직하다.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봤을 때 솔직하고 본인은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차이네. 아, 내가 왜 해석했는데 오늘은 번역하기가 돼. 근데 이렇게 뭐 저는 집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낙 밖에서 피상적으로 지내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결혼 12년 차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많이 싸웠는데 둘러 앉기 싫을 수 있잖아요. 마주 앉기 싫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하자 그랬는데 싫대. 그럼 얘기 못하고 일주일 내내 서로 인상 쓰고.
갈등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 애들도 챙겨야 되고. 직장 가봐요. 저 새끼 미워중에 저 새끼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왠지 그 새끼가 나한테 일을 더 주는 것 같아. 욕도 못하고. 아니 부장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고 야 너 앉아봐. 내가 너한테 그러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미쳤네 이 새끼가. 이래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을 경험하고 이쪽 온 친구들은 야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확실히 느껴. 세상에서 얼마나 소통이 안 돼서 고통당하는 게 많은지를 봤으니까. 근데 정말 대학 나와서 이렇게 온 친구들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야. 힘들긴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뭐 결혼 뭐 이혼도 많이 하지만 쉽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여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거 되게 고통스럽거든. 막말로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돼버리니까 그냥 가서 할 얘기 해버리고 뭐 욕하고 안아버리면 되지 뭐. 근데 결혼은 이거 쉽게 깰 수도 없고 이건 진짜 직장도 밥줄이 알렸으니까 쉽게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은 좀 나쁘지. 기분 안 좋고 하려면 뭐 동호회 가서 스키 타러 다녀야지. 뭐하러 이렇게 둘러앉아서 서로 그러고 있어. 많이 나쁘더라고요. 조금 아니고 아주 많이.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일 좀 하고 와 그래요. 정말 회사에서 미치고 힘들어 봐라. 근데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랑 그냥 이렇게 온 친구들은 너무 달라. 저희 센터에서는 그냥 온 친구들은 지금 상담사 하면서 제가 지금 직장 보낸 친구도 있어요. 직장을 다닌 한 명이 진짜로. 상담도 거의 다 땄는데 이제 일하라고 너. 어? 일하면서 이제 죽도록 힘들거든. 엄청 고마워하지 근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수단이 어때요 제 얘기?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덜 힘들다 집단이. 집단이 결혼 생활이 힘들죠. 힘들죠. 뭐 집단이 무엇보다도 근데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으신 거죠? 아 네. 힘들지만 좋으신 거죠. 네. 아까 어둠 얘기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둠이 이제 책 읽고 음악 듣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20대 30대가 계속 그렇게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나만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20대 30대를 진짜 원 없이 주말마다 여행 가고 주말 토요일 날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날까지 여행 가고 영화도 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 호텔에서 막 먹고 막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걸 다 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공허했어요. 저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만큼 공허한 사람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되게 좋아요. 100배 행복해요. 그때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도 마무리들 하시죠. 제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반드시 아니 빨리 간다 그랬잖아. 아니 그냥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뭐 그래. 이어가야지. 하여튼 저한테는 집단 밖도 힘들고 밖에도 힘들고 집단 앞도 너무 힘들고 집단 밖에도 제가 사회생활은 아니라 제가 사회공무원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너무 노예처럼 굴고 그리고 대들 수가 없어요. 대들면 끝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시설에서도 가족이 운영해서 가족이 운영하니까 제가 뭐 하잖아요. 그럼 가족이 나와서 와요. 하여튼 거지 같은 시설인데 그래서 2년을 거의 2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힘들어요. 하여튼 더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진짜 저는 예전부터 말했던 거. 근데 그때 나무님 말씀했던 게 떠올랐어요. 다 쓰레기인데 덜 쓰레기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얻었어요. 덜 쓰레기인, 덜 병신인 사람들하고 진짜 같이 뭔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제는 일단 쓰레기야, 다. 나도 쓰레기고. 아무튼 이제 DJ님이 쉬는 날 그 연습을 이제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남들이 싫어하면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해주고 나도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있는데 나도 그걸 극복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DJ님하고 또 다른 식으로도 관계를 계속 맺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햇살님이 도전의식 얘기했을 때 뭔가 계속 내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 주고 싶었어. 뭐 그게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난 막 그러고 싶던 마음이 들었어. 하여튼 파랑님은 진짜 반가웠어요. 반가웠고 안 봤다가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웠고. 다음에 또 오랫동안 안 보다 보면 또 반가워. 이제 약간 파랑님 그 마음 들으니까 아까 그 밴드 마음 들으니까 저 밴드 마이크를 올리면 나도 원래 그냥 보고 거의 나한테 평가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평가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댓글을 안 달았었는데 좀 이 파랑님 마음이 이 정도 그렇다면 댓글을 나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드릴게요. 야 죄송하다고 하지 마. 한잔한 만들어. 아, 잘 보고 와. 네. 뭐 보러 가는 거야? 어쩌다 어른. 그 방송 좀 얼굴 나오나 볼게. 제가 따뜻게 보겠습니다. 잘려고 안 나와. 어쨌든. 다른 분 하시죠. 저는 우선은 파랑이 첫 얘기가 저한테 서운하다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해줬을 때 되게 좋았어요. 나에 대해서 그래도 파랑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네. 나는 그때 좀 무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좀 서운하고 난 딴 사람한테 다 한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게 서운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구나,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표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햇살님이 굴곡이 없었다 뭐 그러긴 한데 저는 그런 말 자체를 믿지 않아요. 굴곡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전 안 해요. 이재용이도 굴곡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화 같아요. 굴곡이 없는 삶이라는 네. 거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그런 게 있고, 오히려 저는 제 경험상 되게 나이스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더 많고, 그거를 꺼내기 싫어서 더 그렇게 자기를 감싸는 경우가, 드러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두려워. 저는 약간 멈칫해요. 가까이 다가가. 약간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햇살님도 뭔가 그런 얘기를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둠님한테도 얘기했다가 이제 어둠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일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힘들어하고. 근데 저도 옛날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30대는. 그 힘든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생활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맞추는 거를 뭐 어렸을 때부터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한 십몇 년은 저도 계속 이건 내 적성이 아닌데, 적성 아니에요. 적성인 삶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삶이 그냥 거기랑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차 평행선? 여기 만나고 다시 가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삶도 있고 내 삶도 있고 그게 서로 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해가는 뭐랄까 요령 같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좀 배우니까 조금 편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힘든 거는 아마 안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것도 신화가 아닐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누구는 뭐 편안하게 삼성에 입사한 사람도 내가 공부도 엄청 잘해서 삼성 대기업에 입사해서 거기서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오기 전에 되게 그 수다님한테 들었던 마음을 되게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표현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고 표현해 주셔갖고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서운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댓글을 안 달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았어요. 그 정도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기분 나쁘셨을 것 같다, 서운하셨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좀 그런 위로받고 싶다는 표현이 하기가 힘든데 그 햇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집단에서 그거를 좀 더 연습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별님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집단 와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든 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드백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저도 상처받고 또 제가 그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표현한 거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서 뭔가 안 하면 되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밖에서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더 표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저는 일주일에 진짜 이 딱 2시간이 1시간 반이 제일 저한테 진짜 행복한 시간인데 어느 시간하고도 바쁘기 싫거든요. 저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DJ님이 아까 그런 말씀 하셔갖고 DJ님이 저 같은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집단에서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좀 믿어요. 이상입니다. 일단 파랑님 그 처음에 와서 서운한 얘기 했었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파랑님이랑 결과적으로는 더 친해지고 싶고 약간 그 리스트에 안 들어갔지만 저도 저도 약간 뭐 관계 얘기했는데 저랑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이런 얘기. 그리고 수다님이 언뜻언뜻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뭔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되고 약간 공감되는 게 많아가지고 약간 따뜻한 게 느껴져서 좋았고 네, 수다님도 친해지고 아 그럼 네. 나하고만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 마음 접근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어둠님 가셨지만 아까 도전의식을 좀 끌어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니까 어떻게 도전의식 끌어올릴까도 되게 궁금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고 모임 진짜 잘 왔다 그런 생각도 들고 DJ님 동영상도 봤고 또 오늘 처음 뵀는데 뭔지 모르게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그래서 되게 친근감이 갖고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집단에서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진심으로 대해줄까 되게 의심스러워요. 되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나한테 관심이 있어봤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 이런 전제를 미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예를 들어 파랑님이 저한테
파랑님이 저한테 진심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가지고 솔직하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받아본 경험이 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다는 것도 고맙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되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 무섭긴 한데 고마워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고마운 만큼 나중에 또 안 좋은 말 들었을 때 그만큼 기분이 나쁠까봐 그게 무서운데도 저는 좀 용기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둠님 같은 경우에 지금 안 계시는데 되게 태도가 좀 방어적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얘기를 뭐 아까 파랑님한테 그럼 저랑 친해집시다. 그러니까 그 세 분 도담님이랑 이렇게 관계 끊으세요 해놓고서 막상 행동은 자기는 근데 친해지기 싫다는 게 되게 방어적이라고 느꼈고 좀 방어적이라고 잘 느껴진 게 제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잘 느껴진 것 같았어요. 아까 어둠님께서 저한테 마음의 문을 좀 같이 열어보자고 말을 했는데 어둠님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저도 마음의 문을 좀 못 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본인은 못 열면서 왜 나한테 연락을 그러지 되게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열면 어둠님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햇살님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 뵀는데 일단 되게 인상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갖고 되게 부러웠어요. 아까 전에 뭐 대학원 갈 때 굴곡이 없으면은 뭐 대학원 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또 사랑을 충분히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물론 저도 사랑을 받았겠지만 그래서 되게 친근감이 가고 또 햇살님도 그렇고 어둠님도 그렇고 제 또래니까 되게 착해 보이시는 분이니까 제가 오히려 좀 더 싫은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파랑님한테 싫은 말 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먼저 싫은 말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저도 진심으로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싫은 말 못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진심으로 싫은 말 많이 하도록 마음을 애써서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지만 제가 마음이 진심으로 들면은 진심을 표현하도록 할 것 같고 수다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어둠님께 결혼 안 하고 혼자만을 위해 살면 되게 공허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진짜 삶의 경험 같은 거로 되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 너무 좋고 교훈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수다님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진짜 누구나가 다 감동적이고 교훈적으로 느끼는 것만 얘기를 하시니까 수다님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아직 제가 별로 못 나와서 그런 거니까 차차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가 나무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평가받는 것 같아갖고 기분 안 좋다고. 요즘 제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남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내가 평가를 하고 있구나가 간혹 들리면서 남들이 저에 대한 평가는 되게 귀에 쏙쏙 박히거든요. 그게 싫은 소리는 더 듣기 싫은데 좋은 소리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똑같이 평가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아까 그래서 좀 되게 기분이 나빠갖고 나무님한테 얘기했어요. 듣기 좋은 얘기긴 한데 그래도 평가받는 건 되게 불쾌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무님하고 집단을 하면서 나무님한테는 제가 느끼는 거는 평가를 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같이 하면서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같이 있는다는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 바람은 집단하면서 나무님들 평가보다는 좀 이렇게 뭐 이런 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인지 좀 표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파랑님 좋은데? 난 파랑님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평가받는 거 같은 아니 게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라고.
아, 저도 좋아요. 믿음이 있어요, 파랑님한테. 먼저 등 돌리지 않겠구나. 이건 평가요? 약간 평가 같기도 한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요. 아니 뭐 또 기분 나쁘면 얘기할게요. 기분 좋은데 이거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 할게요. 일단 햇살님이랑 DJ님 다시 가서 되게 반가워요. 네. 햇살님도 뭐 면접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네.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 오시는 경우들도 이렇게 있고 또 DJ님도 사실 오자마자 좀 당황했을 텐데 강하게 맞으시던데. 또 이렇게 와서 얘기하니까 좋아요. 아무튼 저는 요즘에 계속 되게 많이 느껴요. 집단 일상 좋다. 어차피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한테도 되게 이 공간이 되게 특별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기도 하고 나도 얘기할 수 있고 가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다른 동료들 간에나 사실 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집단 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일하면서도 계속 욕하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도 듣고 표현도 하고 해서 좋은데 다른 데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과하면서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솔직하게 뭐 얘기를 해주는 건지 이걸 빈말인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을 수도 없고 묻는다고 솔직하게 뭐 대답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집단이 그런 면에서 안전한 거지 집단에서 뭐 기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아예. 그래서 햇살님이랑 DJ님 집단 하는 동안 같이 좀 서로 갈등도 하고 풀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좀 파랑님 아까 뭐 그래서 이제 파랑님이 나는 난 내가 없었구나 그 리스트에 어떤 리스트든 양쪽 두 군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부터 좀 들어왔던 얘기라서 이해도 되고 그렇게 돼요. 좀 짜증도 나고. 근데 사실 집단에서 가장 많이 마음 편한 사람이 본인인데. 나오님이요? 저한테? 내가 누구한테 뭐 진짜 좋다, 싫다, 내가 뭐 이렇게 화를 제일 많이 내잖아. 그리고 좋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서운해하고 많이. 서운하고. 서운하다니까 좋네요. 나쁜 새끼. 그리고 이제 뭐죠? 지금 계속 좀 많이들 빠지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또 모였을 때 이제 햇살님이나 DJ님이 조금 약간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원래 좀 되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도 뭐 언제 그분들이 컴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계속 얘기하면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집단 하면서 그냥 DJ님, 햇살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본인들이 좀 힘들더라도 일주일 동안 좀 잘 갖고 있다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지 혼자 정리 혼자 판단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같이 이렇게 했던 마음들도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햇살님 가족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해요. 막 짜증도 내고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여기서 뭐 여기서는 친구들한테 대하듯이 하지 말고 진짜. 갑자기 오늘 스플린도 학회 참여 때문에 모두 쳤고 또 결석신고 없이 빠지신 분들이 좀 계신데 결석하실 때는 좀 미리 알려 좀 주세요. 그리고 후기 올려주시고요. 마칩시다. 알겠습니다.